독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독방에 있다가 이제 수감을 하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좋대요. 왜냐면 딴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특히 저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할 사람이 없으면 제일 큰 벌이네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변호인 접견하니까 뭐 9시부터 4시까지는 그나마 사람이랑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다 지방교도소로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럼 접견 오기도 힘들어요. 거기서까지 독방으로 있으면 그 자체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윤석열 사형 구형됐잖아요.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저는 뭐 선고는 사실상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그 변호인들의 솔직히 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진짜 폐악질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법정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만 해준다면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기현 재판장이 끝까지 이제 그 변호인들을 엄청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예, 뭐 변호인들 프로 정신 덕분에 신속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끌어왔다는 거를 더 한 번 더 천명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변호사들이 아무도 이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은 없겠지. 예, 그걸 확실하게 딱 매듭 지어 놓고 이제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 선고하는데 부담을 덜었다. 완전히 덜었죠. 네. 그래서 사형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무성 변호사님. 저는 당위와 예상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사형 선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럼 법정 최저형을 줄 이유가 있는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오히려 그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양형 기준으로 보아도 감형을 해주거나 최저형을 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위고. 아니, 그쵸. 당위자 예상이죠. 왜냐하면 감형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형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최저형을 선고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법조인으로서 거기에 이유를 붙여야 물론 일부에서는 뭐 시간이 짧았다, 피해자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시간을 짧게 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가 없게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고 피해자가 없었던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야당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군복 입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때문이었지 피의자이자 이제는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오히려 긴 시간 독재를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없잖아요. 없어도 변호사님들을 수십 년 따라다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자들이 피해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또 미수인 것처럼. 근데 내란 정확히 기수 자행이 되었고 진압이 된 것일 뿐이고요. 두 번째 당일날만 해도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이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고 국회 기물이 온갖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리창 깨어들어 이게 피해가 아니 뭡니까? 그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게 해도요. 바로 그것은 주거 침입, 재물 손괴로 구속감입니다. 밤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특수부 이게 붙어가지고 훨씬 더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뭐 주가 폭락이라든지 계약 취소라든지 뭐 온갖 뭐 무역에서 이런 피해까지 하면 한 보수 언론에서도 300조에서 900조 정도의 경제적 피해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국제 신인도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는 것에 절대 우리라도 말이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속아서는 안 된다.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 안진걸 소장님 법대 나왔어요. 아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정권에서 판검사 안 하겠다고 시민 운동에 뛰어드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맞습니다.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시간 송출로. 되게 이제 실시간으로 안 하고 걸러가지고 하고 편집해갖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백대호 부장판사가 이거 다 국민들 보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상 비밀 같은 게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중계를 했는데 선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판결문은 공개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선고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는 7년형에서 10년형 사이인데 아마 7년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에서 10년. 구형이 10년이었죠. 근데 이제 10년이 5년, 3년, 2년 다 합쳐서 이게 10년인 거거든요. 예. 네, 각각의 형이 합해지면 10년인 것인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체포방해가 단순히 체포를 뭐 방해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총기를 오히려 발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경호처를 완전 사병화시켜서 경찰과 거의 뭐 작은 전투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형만큼 선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뭐 사형이 곧 선고될 사람인데 5년, 3년, 2년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선고되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게다가 또 실시간 생중계를 하겠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여기에 공개되는 내용이 모두 다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 생중계를 허용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에 한치의 부끄럼 없고 자신이 있으니까 생중계를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백대무장 부산 재판 진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단호하게 또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재판 중계까지 생중계함으로써 그 결말을 온 국민이 알게 해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아까 그 직위원도 참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에 변호사들 엄청 칭찬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레크레이션 강사 오늘 레크레이션 다들 너무 잘했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근데 그게 저는 저도 그렇게 신임 변호사한테 복선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니들이 해라는 거 내가 다 봐줬고 니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내가 온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니들 내가 칭찬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딱 이야기하잖아요. 증거에 따라 사형 선고를 할 것 같더라고요. 직위원이도요. 오늘 한동훈 제명부터 다루려고 했는데 재판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마지막에 최후 진술하는 거는 재판부가 좀 늦게 육성을 공개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앞부분이 다 녹취가 나왔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어제는 별로 우리가 못 들어봤는데 이제 어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A4 용지 40장 준비했다고 그래서 한 40분 예상했는데 이자가 보면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터지듯이 1시간 뭐 반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근데 혼자서 막 흥분하고 막 나중에는 막 책상을 치고 뭐 미친 짓을 하던데 참 저는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동훈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란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검사들은 사과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형사 쪽을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버릇이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사과는 이퀄 인정, 이퀄 자백 이런 식의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판사는 있어요. 다르잖아요. 직연이 시간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변호사님 말에 토를 달아갖고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에 제가 오늘 토를 달았네요. 난 그런 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판사가 세상에 변호사님한테 판사님한테 잘하니요. 네, 저는 그럼 놈이라고 그래요? 전 선고일까지 네. 우리 직위원 부장께서 이 선고 판결문을 부장님. 작성하시는데 그 어떤 맞아요. 불편한 마음 없으시도록 예, 부장님. 그럼요. 물론 여기서 저희의 예상과 다른 선고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희가 선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판결문 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증거도 지금 뭐 10만 페이지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직위원 부장님 판결 선고 잘하시도록
정말 물씬양면으로 네네 어느 방송에서도 지겸 부장님에 대한 다른 어떤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도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살짝 우리 이제 부장님. 지겸 부장님이 또 다른 생각 못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인의 비위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취소한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알아볼까? 아니면 좀 관대한 눈으로 알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간의 과오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청구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지견이 달려가면서 가도록 할 텐데 잼잼님이 2024년도에 백운기 앵커 얼굴을 보면 항상 짜증이 들어 있었음.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미소가 스며들어 있음. 숨길 수가 없네요. 숨길 수가. 그렇게 티가 납니까? 많이 납니다. 정말 정확하게 네. 보셨네요. 진짜. 그래요? 참 제가 내공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그 1시간 반 이상 막 혼자 떠들던데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디다. 나 바보다. 내가 바보인데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냐. 정말 바보 맞죠?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죠.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국법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또 부하타까지 하는데 저는 윤석열 선고 받고 혼거방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진걸 소장님은 수감생활 좀 해보셨죠? 네. 좀 저런 자들은 혼거방에서 좀 교육 좀 받아야 돼요. 홍보방에서 이제 흔히 말해 우리가 거기서는 뭐 자범이란 말도 쓰는데 자범들한테 혼나야 됩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래야 말이라고 저걸 시부립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반말, 도리도리, 그다음에 저열한 표현들, 김용현한테 책임 떠는 게 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온 국민이 아마 저걸 봐야 됩니다. 저는 앵커님의 의견에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보이는데 예. 독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독방에 있다가 이제 수감을 하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좋대요. 독방이. 네, 왜냐면 딴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특히 저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할 사람이 없으면 제일 큰 벌이네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변호인 접견하니까 뭐 9시부터 4시까지는 그나마 사람이랑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이제 종결이 되면 다 지방교도소로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럼 접견 오기도 힘들어요. 거기서까지 독방으로 있으면 그 자체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안진걸 소장님께서 독방과 홍거방을 다 경험하신 네.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직접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세요. 대기방에 있다가 홍보방에 갔다가 독방으로 가는데 독방에 있으면 정말 고독하죠. 혼잣말을 막 하게 됩니다. 진짜. 예, 벽 보고 얘기하고. 벽 보고도 이야기하고 혼잣말도 하고 뉴스도 이야기하고 앵커 반가워 막 하면서 8시 뉴스까지 틀어주거든요. 예. 앵커 반가워 막 하면서 혼자 108배 냈다. 잠도 안 오면 이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같은 걸 이렇게 펼치면 그 책 어려운 책은 네. 잠이 싹. 니체 너무 어렵게 썼어. 하면서 막 혼잣말 하게 돼요. 그 굉장히 독방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하지만 정말 윤석열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1시간 동안 59분 이야기하고 남을 막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저런 유의 인간은 독방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면 고통이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하는 것 보고 저한테 쥐어 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거방 가서도 다른 사람을 막 짓밟을 인간입니다. 아니 뭐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홍보관이 혼날 수도 있는데 가서도 또 저런 짓을 할 인간이에요. 예. 가서 나는 그렇지만 건이가 나가면은 돈이 장난이 아니야 걔가 이러면서 야, 인마 니들이 여기 들어온 거 다 내 부하들이 기소한 거잖아, 인마. 하면서 거기서도 잘난 찰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근데 그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재판정에서 계속 취재를 했던 이분 뉴스에 네. 김대호 기자랑 그 강지호. 강지호 PD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혹시 사형 구형이 막판에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한참 오고 갔다고 그래서 혹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고 또 오늘 뭐 나온 기사 보면 그날 아침에 조은석 특검한테서 윤석열 사형 이런 문자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그 전에 오히려 막 깽판 치고 그래서 하루 늦춰져 가지고 정말 저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신유진 변호사님 그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리한 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예리했어요? 네. 실제로도 특검 내부에서는 어차피 사형을 선고해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데 괜히 사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없는 거를 굳이 구형을 통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상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는데 조은석 특검이 직접 문구를 수정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보다 이거는 더 위중하게 엄중하게 벌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추가하면서 사형으로 구형하는 논거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밀봉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미리 새어나가고 야 특검이 사형 구형한대라는 얘기가 나가면은 또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릴까 봐 이걸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특검이 종료되면서 활동기간 종료되면서 특검에 있었던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딱 만나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쇼츠 좀 그만 돌려. 우리 특검이 그 쇼츠 보고 자꾸 뭐 시켜. 그러니까 분명히 무기징역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어리 TV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민주 진보 유튜버 분들께서나 이제 거기 법조인들 아니면 그런 분들 나와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특검에서는 제가 이 범죄가 지금 뒤로 밀린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그 태스크를 하나 받아갖고 이래야 됐다고 엄청 저한테 할 정도로 실제로 여론을 되게 잘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 구형에는 조은석 특검의 결단도 있었지만 정어리 TV를 비롯한 여러 민주 진보 유튜버들의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은석 특검이 원래 아주 그 냉철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실무진들의 의견이나 이제 특검보까지 의견은 이제 민주적으로 수렴했을 때, 이제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기징역 쪽이 뭐 반반이라는 설도 있고, 처음에는 사형 구형했다가 무기징역을 갔다가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무기징역 의견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조은석 특검자는 처음부터 사형 쪽에 마음을 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보다 더 체질이 나쁜 친위 쿠데타.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 죄인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마음속에서도 사람이라는 게 무기징역 사형 왔다 갔다 했었겠지만 점점 사형 쪽으로 기울어서 단호하게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니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미면으로 국민을 탄압하는데 그 국민이 바로 국가하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저는 이 박억수, 조은석 이분들이 입만 열면 극우 세력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사실은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일상을 파괴하는 독재를 꿈꾸는 자들, 극우 극단주의 파시즘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보통의 대다수 국민들은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뭐 응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국민이고 국가의 요체다. 근데 그걸 짓밟으려 하겠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윤석열 일당이 정확하게 그분을 짚었다고 봅니다.
입만 열면 국민들 반국가 단체로 탄압하려고 한 자들이 진짜 반국가 단체라는 논리를 정확하게 아주 잘 준비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한테 사역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특검이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은 그 부분을 사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한테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 올시다. 그러면 이자한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거냐 최저형을 구형할 거냐. 거기서 최저형을 구형할 수는 없죠. 일말에 반성하는 것도 비치지 않는데 뭘 봐줘서 최저형으로 하겠느냐. 그게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윤석열의 내란은 장기 집권, 독재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정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별로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100%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가 바보인데 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면은 꼭 그 박억수 특검보가 낭독한 논고문이죠. 구형할 때 이렇게 읽은 그 논고문을 한번 전문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 전문 뭐 이렇게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내란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뭐 띄엄띄엄 알았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란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윤석열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저는 윤석열이 물론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거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한 것.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자가 무슨 뭐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왜 윤석열이 돌았냐. 명태균이 이거 깐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무책임한 짓 그리고 외국 나가서 막 창피한 짓 이런 것 갖고도 대통령 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래도 그걸 한번 뽑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끙끙 앓으면서 5년간을 버티고 나서 뭐 책임을 묻든지 할 판이었는데 그것은 재직 중에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끝나고 나서 걸리지 않을 것. 그러니까 무능은 심판하지만 처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딱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어요. 최혜병 특검 때 부당하게 경로하면서 지시한 것. 이것은 딱 실정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마누라 이것저것 받아 처먹은 것이 이제 다 막 드러나고 있고 디올백으로 터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집어야지. 저는 그게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고문을 보면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부분은 없고 오로지 그 자칫하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휩쓸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논고문을 작성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앵커님의 말씀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그 특검에서 김건희와의 내란의 관계를 규명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고문에까지 올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가장 국민들이 또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가 국정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에 그렇게 새벽에 수시로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느냐, 계엄을 몰랐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조국 특검은 그 의문을 더 깊게 파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파지 않은 수사가 덜 된 사안에 대해서 논고문에 올릴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뀔 거다. 보통 제가 형사 사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 1심까지는 무죄를 극렬하게 다퉈봅니다. 그런 다음에 때려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기본값으로 두고 다음에는 자백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를 재차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초반에 잘 작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윤석열이 잘 버티고 있었고 심지어 뭐 구속 취소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추종했거나 그 당시에 공모했던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버텨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1심 재판에서 형량으로서 어떻게 보면 단죄가 된다고 하면 2심부터는 당연히 그쪽 변호인들도 설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미 설득을 했지만 본인이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형량이 찍히면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살아야지요 라는 말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종합특검에 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때 조금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유시민 작가가 정의는 빠르게 오진 않지만 천천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온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항소심 과정이 우리가 지켜보는데 1심만큼 고통스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분명히 안가해서 예. 그날 내란으로 국회 봉쇄 지시 받으면서 분명히 여러 번 윤석열이 가정사, 개인사를 개인적인 언급했다. 예. 이 내용을 아직까지 자백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정구승 변호사 말처럼 조지호 김봉식이 지금 본인들이 생각한 보다 형이 구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제 사형 내지 뭐 중형이 딱 선고가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윤석열에 대한 미련으로 그래도 윤석열 우리 임명해 줬기 때문에 의리를 다해가지고 다 풀지 못했는데 안 되겠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게 윤석열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진술보다 더 강하게 더 비열하게 뭔가를 준비했다. 심지어는 가정사까지 언급했다. 그럼 이게 이제 재판부에 상당한 정상참자이나 국민적도 여론도 저것들이 많이 자백을 했으니까 조금 더 선처해 준다는 게 생길 수가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정통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가지고 수사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아마 김건희 부분을 많이 의심은 개인으로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로 명쾌하게 이러면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 서면으로 증거로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김건희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쿠데타를 김건희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사주했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집무실에서 윤석열 불러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들은 사람이 없거나 문건으로 작성이 없다면 특검은 그것까지는 적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합니다. 김건희 역할론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